아무래도 FPS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죠. 프로틴 감독의 분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선수가 아니라서 저 눈치 볼 것도 없거든요. 와, 잘 해놨네. 다른 분들 안 오셨나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우천아, 오셨어요? 뭐야? VS를 이긴 F4K 아, 리던가? 그럼요.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지? 너 이사 갔다며. 이사 4일 만에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뱃살이 좀 삐져나왔는데 괜찮지? 아, 이거 앉아있어서 그런 거야. 팔 빼고 있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셨어요? 왔어? 네. 어이, 왔어.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본다. 형도 한번 이기셔야 되는데 좀 알려드려요? 내가 알아서 할게. 결승에서 봐야지. 결승 우리가 보면 되지. 지금 떨어지라 그래. DNL은 좀 비전부터 꺾고 올라오세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 아니, 하필 비전을 F4K한테 져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오셨네. 너무 반갑습니다. 멋있게 오셨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아유. 꾸미고 오셨어?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발로란트. 그쵸, 그거는 맞죠. 발로란트 내에서도 품격 중에 상위 클래스. 아, 맞지, 맞지, 맞지. 그건 맞지. 레디언트 클럽하우스라는. 아니 아니, 빈모님 딱이잖아요. 레전트 한 30분 달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3일이요. 불멸 구간, 다야 구간도 이제 시차를 다녀야 돼서 네. 그래서 형 근데 레디언트 클럽하우스가 뭔데? 고품격의 유저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업데이트 때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토크의 주제를 미리 전달해드렸죠?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의 핵심이 신규 맵 브리즈인데요. 솔로 선수가 신규 맵 브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읽으시면 됩니다. 맵 이름 브리즈. 카리브해 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맵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마냥 따뜻한 휴양지 느낌인데 이곳과 영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떡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브리즈의 기획 목표는 다른 맵보다 시야가 탁 트인 장소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다양한 무기와 요원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 수업받는 기분. 지금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아니 이게? 그랬잖아요. 약간 학창 시절에 다들 브리즈를 플레이 해보신 소감이 좀 궁금한 상태인데 약간 이때까지 나왔던 맵들이랑은 구조적으로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맵에 비해 피지컬적으로 좀 뛰어난 선수들이 오천이 같은 네. 맞지. 예, 예. 피지컬로 총을 쏘는 선수들이 약간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씬에서는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프로스틴에서도 네. 이제 네, 원탭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정리를 하고요. 생겨가지고 죄송한데 오천 씨. 멈춰. 브리즈의 분석을 저희가 제시를 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선수의 입장으로 저희 셋이 분석한 거를 맞는 건지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팩트 같습니다. 체크. 네, 손호천 님이 좀 많이 까이지 않을까. 에임으로 게임한다 그런 말만 할 것 같아서 VS 이겨 보셨어요? 진짜 반박을 못 하겠네요 참. 맵을 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넓습니다. 저희가 엄청 넓어요. 제가 볼 때 뭐 바인드 2배 크기? 일단 뒤를 한번 봐야 돼요. 휴양지 딱 놀러 가고 싶은 그 기분. 아니 야, 물이 물바 저런 배경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전략적인 분석을 하기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맵들이 미드가 넓고 사이트가 작아요. 브리즈라는 맵은 미드도 넓고 양쪽 사이트가 크기가 다 넓어요. 밧줄 타고 중앙 복도 라인 그리고 여기가 수위 쪽 베이스 금속문 라인들인데 60m예요, 60m. 와. 이게 머리가 점으로 보입니다. 그 네. 팬텀으로 한 방에 안 나잖아. 팬텀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벤달을 좀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지 근데 않을까. 요즘 벤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던데. 네, 맞아요. 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사이트 크기를 요 물 안에서만 설치가 돼요. B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은 요 테두리 안에서만 또 설치가 되는데 이 사이트 또한 매우 넓다는 거예요. 통로가 좁고 들어오는 길이 한정적이다. 수비 입장에서 그나마 에이스 사이트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이트에 고정되는 역할보다는 백업 가는 포지션의 선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거 여기 백 사이트 70m예요. 70m예요. 70m. 이거 진짜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이 가도 안 보여요. 그건 보일걸요? 너무 커가지고. 하프바이나 포스바이 때 마샬의 가능성도 저는 3라운드 정도에는 오퍼를 못 뽑잖아요, 잘. 그래서 벤달 팬텀을 오히려 쉽게 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 투오퍼의 가능성도 확실히 열어둘 수도 있고 공격 때 오퍼레이트 잘 안 쓰거든요 사실. 맞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쓸 수가 있다. 네. 물론 다른 맵도 다 미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브리지다.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저는 좀 공격적인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툴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원툴이에요? 맞죠? 네, 원툴이죠. 공격팀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중앙을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약간 승리하지 않을까. 수비팀 입장에서 미드 볼 때가 이런 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기 연막 하나 가려놓으면 이까지 내가 왔을 때
상대 아무도 없어요. A 쪽 더블 도어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여기서 한 명 째줄 때 내가 여기서 딱 침투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를 여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예. 상대방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이까지 체크하면서 A 사이트를 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A 사이트를 가는 통로가 구슬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란 말이죠. 제가 여기 도착할 때 수비가 한 요쯤 오거든요. 유리한 자리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문 하나 던져놓고 문 안 깨진다. 그럼 구슬 먹으면 되거든요. 거의 모든 자리들을 공격팀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좀 약간 타격대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잘 보세요 이거. 야 앉아. 그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서. 네네. B에서 보이잖아요. B는 잡아야죠. 아,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진짜 VS 어떻게 이겼습니까? 플레이를 무지성으로 하시네요. B는 좀 약간 진짜 예능기 빼고 가도 돼요? 아, 예. 제발 그래주세요. 좀 넓고 긴 구간도 많기 때문에 다른 맵들에 비해서 소바 드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거 쓸 바에 타격대 하나 더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한 점 돌파할 때 이득을 훨씬 볼 수 있지 않냐. 미니맵 잘 보세요. 예. 시야를 훔치겠어. 범위 보이세요? 시야를 미쳤다. 훔치겠어. 사이트 다 닿아요. 엄청은 좋네요. 눈총 빨리 넣고 그렇죠. 그냥 빠르게 들어가자. 약간 수비 때도 공격적으로 푸싱을 나가서 포인트를 쌓고 공격과 수비 전부 다 난전을 계속 요구한다. F4Q는 뭐 워낙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팀이다 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수 밸런스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팀 쓰려고 숨겨놓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요루가 이 맵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관문 통도를 보내놨어. 요 뒤쪽에. 그다음 나 A에 있다가 갑자기 야 B 온다 이러면 바로 관문 텔레포트. 요로는 솔직히 동의해요. 요루 좋은 것 같은데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해요. VS 이겨보셨어요? 좋긴 해요, 요로가 관문 충돌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스킬이 기습 기만이 실용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합에 사이퍼가 들어간 게 더 좋지 않나. 기본적으로 수비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퍼를 A 사이트나 B 사이트에 박아놓고 카메라나 덧만 이용해서 거기를 버려두고 리테이크로 보는 거예요. A 내주는 거예요. 덧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중문에 더블도어에. 하나. 사이퍼가 여기서 보면은 좀 위험하죠. 월샷이 되니까. 사이퍼는 아예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걸 요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이퍼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광대와 프로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타격대를 한다고 킬을 많이 하고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할 줄 모르니까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 줄 아셔서 어, VS를 이겨줬어요. 저희가 과장님. VS 얘기를 네?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차라리 아예 노타격대가 더 맞다고 봐요. 차라리 사이트별로 감시를 2개 써도 된다. 그건 좀 아니죠. 그 무슨 저도 그건 좀 아니에요. 감시자 둘은 말도 안 되는 좀 많이 소리예요. 낭비가 아닌가. 감시자들은 다따기 수준이 아닌가 이게. 흔히들 말하는. 공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포로 활로를 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에이. 있구만. 뚫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킬조이 사이퍼 둘 다 쓴다고 치면은 킬조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봉쇄가 사이트에 닿질 않아요. 로봇, 알람봇 다 해제가 돼요. 킬조이는 설치를 하고 리베로, 로테를 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이퍼는 B에 받고 킬조이는 A 받고 1분대가 무너지는 시점에 봉쇄를 그냥 사이트 안에다 박아놓는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15초에서 20초가량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킬조이를 쓸 바에는 사이퍼가 좋아요. 그건 맞죠. 예를 들어 B 사이트 주석에 달아놨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B는 리테이크하고 다 A 쪽 보고 있는 거예요, 미드랑 같이. 분명히 프로신에서는 그 리테이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2개 쓰는 거죠. 그래 좀 빠지세요 좀. 들어봐! 아, 선생님 들어봐요. 그리고 사이퍼 신경절도 쓰면요 얼굴 이만해집니다 진짜. 머리 못 맞춰요. 보여요? 안 보여. 머리 안 보여요. 자, 줄 당겨볼게요. 안 보여요. 이 친구 지금 모자 벗었거든요? 머리 진동만 나와. 사이퍼 그냥 굿을 몰아주고 그냥 신경절도 쓰고 너 여기 이러고 있어도 돼 해도 돼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감독님. 좀 그랬죠? 되게 좀 네. 사파스러웠어요. 아, 네네. 이번엔 B 사이트를 강하게 봅니다. A를 내주고. 예, 뭐 요런 데 한 명 숨어 있다거나 여기 점퍼해서 낚시를 해준다거나 이 요원이 말해주는 브리핑 듣고 자 본인이 센스 있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숨을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둥 플레이들, 이 벽 플레이들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 둘, B 사이트 둘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감시자 써야 돼. 이제 써야 돼. 써야 돼. 이게 잘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초심자분들 보면 경쟁에서는 사실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막도 중요하잖아요. 다들 연막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즉시 열 수 있는 아스트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우주 장벽이 다 가려져요. 예, 말이 안 돼요. A와 B를 동시에 가릴 수가 있어요. 브리즈 맵에 한해서는 아스트라가 1티어 연막이다.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넷이 의견이 많네요. 그리고 유사 연막이죠. 우리의 친구 바이퍼.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왼각만 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쪽 네, 각만. 맞아요. 그죠? 네. 다들 공감했던 게 아스트라 쓸만하다. 네. 바이퍼도 좋다. 나머지 뭐 감시자나 이제 타격대들은 다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팀이라면 어떻게 쓸지. 사이퍼, 레이나, 바이퍼, 스카이, 아스트라가 제일 좋지 않나.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퍼랑 아스트라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 개는 조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팀 다 너무 안정적이다. 고점이 낮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요루, 레이나, 토타격, 아스트라, 바이퍼, 안정성 하나를 이제 뭐 소바나 스카이로 그런 약간 또 안정성을 또 챙기는 거죠. 투타 경기 감시자 없이. 그렇죠. 좀 낮은 티어의 사람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다따긴 빈본님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질타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감시자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타격대 없이 있다고 해도 원타격대 투감시자. 킬조이, 사이퍼, 뭐 레이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아스트라 남은 자리에 바이퍼. 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시청자분들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저희가 또 멋진 영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어떤 게 좋을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A 사이트 5명 가는 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러시로 뛰는 거. 아스트라. 요루 넣으면 참 멋있을 텐데 벤달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원탭 팡팡팡. 아, 연막을 여기다 치면 어떡해. 어땠어? 오, 예스. 오. 연기 지렸다. 뛰었다. 넓은 공간, 시원시원한 장거리 교전이 예상되는 곳 바로 브리즈. A와 B 사이트 모두 넓기 때문에 공격팀은 과감한 한 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의 독성 장막을 시작으로 수비팀을 교란시키고 정보를 획득하면서 사이트를 차지하세요. 사이트를 꽉 채운 수비 포지션도 넓은 범위의 레이나 눈총, 아스트라의 별 활용 등을 연기한다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요루까지 포함하는 투 타격대 조합도 충분히 가능한 맵이 브리즈입니다. 수비를 생각한다면 브리즈에서 사이퍼 같은 감시자는 매우 중요한 요원입니다. 적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스파이캠을 설치하고 함정을 함께 활용하면서 정보를 얻어보세요. 넓은 사이트를 혼자서 막는 매드무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리즈는 미드도 넓습니다. 수비팀은 봐야 할 곳도 많죠. 미드의 중앙망대는 레이나처럼 적의 스킬을 무시할 수 있는 요원이 효율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기도 합니다. 적을 제압하고 무시를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레이나. 동시에 정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임에 자신이 있다면 말이죠. 장거리 교전에 필요한 총기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오퍼레이터입니다. 브리즈는 공격팀도 오퍼레이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심지어 수비팀은 2개 이상의 오퍼레이터가 등장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브리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재밌는 시설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 복도에서 미드로 내려갈 수 있는 중앙 연결 통로. 물론 다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A 금속문 옆에는 양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참고로 월샷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앞에 있는 A 금속문은 월샷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브리즈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레전드 클럽하우스 다들 소감이 어떠신지. 그냥 타격대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해서 좋은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촬영하는 게 또 쉽지가 않구나. 극강의 피지컬 싸움이 되는 멋있는 장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같이 좀 생각 없이 그냥 러쉬 뛰고 싶다. 내가 샷은 좋은데 머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 시원하게 게임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맵이 나온 것 같습니다.